한국전쟁 70주년, 연평도 포격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평도 주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점검합니다. 서해 5도 특별법에는 주택 개량을 비롯한 생활 SOC 개선이 담겨 있는데요. 직접 폭격 피해를 본 집들도 여전히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상수도가 하루에 2시간만 공급되기도 합니다. 또 용치를 비롯해 과거에 설치한 군사시설이 방치돼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이형구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연평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허숙 씨. 허 씨는 10년 전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민박집에 포탄이 떨어져 그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가 파손됐고 건물 곳곳에는 균열이 갔습니다. 하지만 포격 사건 이후 제대로 된 보수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개량 지원을 기대했지만 균열이 생긴 곳을 메우는 땜질식 처방만 있었던 겁니다. 나날이 갈수록 여기 넘어가가지고 여기까지 이게 다 이게 금가가지고 저기 위에 다른 게 이게 와서 지금 다 이게 땜빵 해주고 한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균열은 더 심해졌고 결국 허 씨는 사비로 조금씩 집을 고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영업집들은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혜택이 없어요. 아, 그냥 고스란히 저것도 저희가 작년에 재작년 3년 전에 1억 사비 들어서 또 해고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포를 맞고자 한 것도 아니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그냥 피해 없는 서민한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다른 민박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폭격의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집을 고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수를 하고 있지, 좀씩 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못하니까 뭐 하자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때 이제 그때 폭격에 이제 충격 받았던 게 하자로 조금씩 나오죠. 근데 그걸 완전하게 못했으니까 계속 수리할 게 좀 많아요.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택 개량 지원 사업.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한 동당 최대 4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한 예산은 347억 9,500만 원. 지원을 받은 주택은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일대 1,011동입니다. 올해는 61억 6천만 원을 들여 주택 154개 동의 개보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로 제한돼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으로 피해를 입어도 주택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백령도나 대청도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정작 포격 피해를 입은 연평도 상인들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셈입니다. 또 1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 가운데는 건축 연수가 30년이 돼가는 주택들도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말 오래된 집에서 불편한 주거 환경을 이겨내시면서 사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그리고 주택이 30년 이상 된 경우에는 균열이라든지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1000여 가구를 지금 고친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500여 가구를 좀 더 고쳐야 됩니다. 물 부족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연평도에는 하루에 2시간씩 제한 급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할 물을 매일 2시간 동안 미리 받아둬야 하는 겁니다. 식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일부 주민들은 지하수관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마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매년 식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만 10년째 나아진 게 없는 겁니다. 관로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관로에서 누수도육이 한 60%에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60%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생각해보면 연평도 포격 맞으면서 포탄에 의해서 집안이 흔들려서 거기서 유격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해 5도 특별법으로 인해서 누수 관로를 빨리 교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게 정말 정부가 너무 무관심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연평도에선 현재 상수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뒤늦게 공사에 들어간 건데 공사 이후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공사하고 나서 뭐가 이상이 있어요? 그냥 물도 막 그냥 새고 데이트는 딱 트잖아요? 그럼 똥 냄새가 나.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사람 있으면 안 나는데.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서해오도 특별법. 하지만 사업이 끝나는 2020년 현재 여전히 주민들은 집과 식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연평도의 한 해안가. 물이 빠지자 2m 남짓한 철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 1970, 80년대에 설치한 군사시설 이른바 용치입니다. 가까이서 보자 시뻘겋게 녹슬고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상당수는 부서져 내려 겨우 뼈대만 남았습니다.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이 보신 것처럼 밑동만 남은 것도 있는데요. 자칫 밟기라도 하면 부상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용치는 2년 전 서해오도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에 환경 피해는 물론 물길을 막아 어민들의 조업까지 마비시켰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물 흐름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주포항이 그 홍어잡이 전진기지였던 옥주포항이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2년이 지나도록 바뀐 게 없는 상황.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직무유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생각하는 식대로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다시 갖다 꽂을 때 꽂더라도 해야지. 뭐야. 죽는 게 다 국민들. 주민 대피소를 두고 질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정부는 연평도 포격 뒤 노후한 대피소를 이처럼 깔끔하게 정비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10년 동안 연평도 8곳을 포함한 45곳에 610억 원을 투입해 대피소를 새로 꾸몄습니다. 9년 동안 유지 관리에만 4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문제는 기존 대피소입니다. 주변은 잡초 제거도 안 돼 수풀이 무성하고 출입을 통제한 입구를 보면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한 신규 대피소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방안을 찾고 과거 대피소는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왕에 만든 시설이라고 하면 평소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썼던 시설들이 방치되고 있고 오히려 또 우범지대화되고 있고 안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다. 늘 위험 요소를 안고 사는 서해오도 주민들. 그래서 서해오도에 사는 것 자체가 애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을 약속한 이유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